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즈분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30%나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S&P 500도 21%나 하락했고 다우존스도 15.8%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대부분 수익을 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섹터별 수익률을 보니까 에너지 섹터만 2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거나 시장보다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상반기에 어땠는지를 봤더니 투자 대가들도 상반기 실적이 다 안 좋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620억 달러, 한 80조 원 정도 자산이 줄었다고 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630억 달러, 한 81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한 2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달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1분기는 수익을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분기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상반기에 한 18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도 상반기에는 돈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과 서학개미 분들은 상반기 투자 성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봤더니, 먼저 동학개미 분들은 상반기에 19.6%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학개미 분들은 상반기에 24.9%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상위 매수 종목들을 보니까요. 동학개미 분들은 역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고,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 TQQQ, SOX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학개미 분들이 동학개미 분들보다는 좀 더 손실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투자의 대가들도 상반기에 다 잃었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잃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심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연령별 수익률도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20대, 40대 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 주식 투자 회전율을 보면 가장 많았어요. 한마디로 주식을 가장 많이 샀다 팔았다는 거죠. 주식을 많이 샀다 팔수록 더 많이 잃은 게 증명됐다는 거죠. 회전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 같은 경우, 뭐 10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줬을 것 같고,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70대 이상 분들 회전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평균 손실률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시장의 손실률보다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있는 케이스들이 더 손실률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신 걸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잃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대표적인 좀 낙관론자죠. 이 론바론이라는 분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론바론이 본인의 아들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만큼 성장주가 큰 이익을 볼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40년 전에 창업했을 때만큼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 특히 성장주에게 큰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그래프가 뉴욕 컴포짓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지금 정도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뉴욕 컴포짓 인덱스와 200주 이동 평균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뉴욕 종합지수가 이 200주 선을 내려갔을 때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면 항상 이 200주 선은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주 선 밑에 있었을 때가 이제 IT 버블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웬만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선을 지켰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시기도 연준이 QT를 했을 그 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여기 다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딱 이 선에 걸쳐 있었다.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면 좀 뭐 바닥의 신호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요. 밑에 그래프는 이 나스닥과 나스닥 200주 이동 평균선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좀 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을 때가 아니면 항상 이 선을 지지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때도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도 이 200주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뉴욕 컴포지 인덱스와 200주 이동 평균선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실제로 2000년 초반 IT 버블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계속 지지해왔다는 거죠. 지금 가장 최근에도 보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찍고 다시 지금 살짝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 IT 버블 때도 뭔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결국 더 내리꽂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와 200주 이동 평균선 그래프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마찬가지로 2001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때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하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2008년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도 우리가 200주 이동 평균선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해도 조금 더 7월까지는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잘 지지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경제를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막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 잘 안 보거든요. 뭐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제를 예측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또 코로나 때 기사도 다시 한번 봤는데, 2020년 3월 10일이면은 거의 이제 저점을 찍고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도 기사를 보면 황소 떠나고 곰이 들어오나 이런 굉장히 좀 증시에 비관적인 이런 기사들도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 만큼 너무 경제를 예측해서 한 투자보다는 기업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현재 굉장히 저렴해진 기업들에 좀 진득한 이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앞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